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스팸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스마트 스팸 필터 개발기 발표할 이주범이고요. 오늘 키노트에서 인사드리고 세션으로도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혹시 스마트 스팸 필터 앱 쓰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 좀 있어요. 뿌듯합니다. 네. 스마트 스팸 필터가 뭐냐? 스마트 스팸 필터는 기본적으로 스팸 문자 차단 앱이에요. 아이폰용이고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모델과 오픈어워 모델, 그리고 LLM까지 세 개를 3단으로 합쳐서 만든 AI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게가 가장 높았단 말은 스마트 스팸 필터 저거 보시면은 유틸리티 iOS 차트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1위 모바일 신분증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다운받는지. 네. 그래서 iOS 유틸리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정도로 스팸 차단 성능도 좋고요. 혹시 iOS 쓰시는 중에서 다운 안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은 앱스토어에서 스팸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후스쿨 밑에 나오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스팸은 요즘 너무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개발 분위기가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였고요. 스팸이 너무 심하게 많이 왔어요. 최근 1, 2년간에 스팸 문자가 진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도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순한 광고 문자를 넘어서 주식 리딩방이나 스팸 혹은 이제 뭐 사기, 스미싱, 무슨 뭐 쿠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짜로 막 직업 알선해주는 것 같은 알바 자리를 제휴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다 사기 문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나쁜 종류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실제로 지금 제가 휴대폰에서 받고 있는 여러 문자들인데요. 사실 이 번호들조차도 진짜 번호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010으로 바꿔서 사실 필승자의 휴대폰에게는 010 정상적인 문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들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번호만으로는 차단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문자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쌓이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 앱을 개발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필터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쓰고 있었어요. 이게 기억이 맞다면 한 50몇 개에서 100몇 개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터들을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10개도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1000개, 10,000개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거는 기계가 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이야기는 주로 AI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그런 걸 앱 서비스, AI 앱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 정리를 하고 그 LLM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 상황들, 그리고 직접 학습시키는 모델,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1인 개발자가 AI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LLM으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제가 일단 풀고자 했던 문제는 스팸 차단입니다. 사실 스팸 분류는 LLM이 잘해도 너무 잘하는 문제예요. 엄청 심플하게 이거 스팸이야? 라고 하고 스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긴 해도 한 줄짜리 프롬프트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이슨으로 응답해달라고 하면 제이슨으로도 잘 응답해줍니다. 바로 개발에 갖다 쓸 수 있죠. 최근에 나온 스트럭처드 아웃풋까지 기능까지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즈 스팸 true false, boolean value까지 정해서 아웃풋을 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LLM으로 바로 이렇게 개발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럼 다른 게 더 필요한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현실적으로 LLM 이렇게 제이슨으로 나오는 응답으로 서비스 엔드 프론트 엔드를 만들고 나서 서비스로 내보냈다라고 하면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비용 문제다. LLM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싼 문제 해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 문자의 예시를 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우측 문자, 비트코인 광고하는 저 사기 문자를 LLM으로 스팸인지 아닌지 판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4o 최신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을 보면 문자 하나에 약 100토큰, 문자 하나에 대충 원화로 환산해 보면 0.1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서 0.125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저 혼자 쓴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루에 10개 문자를 받고 이걸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7원 정도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1만 명을 쓴다면 한 달에 210만 원을 API 비용만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5만 명의 사용자를 쓴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API로 지출해야 해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GPT-4 같은 모델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해서 50% 정도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하니까 이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무려 500만 원이 줄었지만 500만 원은 누구 월급도 아니고 너무 비싸죠.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라고 하면 작은 모델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GPT-4o mini 혹은 제미나이 플러스 같이 작고 빠르고 성능도 좋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GPT API, GPT 3.5 터보가 나왔을 때 그 최초의 비용 대비 현재 GPT-4o mini는 성능도 훨씬 좋으면서 가격도 6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빠른 LLM 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아무래도 성능의 문제예요. 이런 LLM을 바로 갖다가 쓴다고 하면은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로 나와줘야 이거를 서비스 라인으로 100%하고 가격 줄이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얻어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인증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 플래시에 이거 스팸이니 아니라고 그냥 던져줬을 때 제미나이 플래시는 스팸이라고 true라고 답을 합니다. 즉, 비용 때문에 작은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는 성능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조금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AI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정의를 했고 이 문제를 AI로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즉, 이 스팸 분류를 한다는 걸 위해서 과연 GPT-4급의 휴영형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스팸 메일 분류 같은 문제는 머신러닝, 우리 고전적인 그 확률적 머신러닝, 딥러닝도 아닌 그 확률, 통계론적 머신러닝의 튜토리얼로 사용되는 그런 쉬운 예시일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파인튜닝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큰 LLM이 비싸고 작은 LLM은 성능이 낮다. 그러면은 작은 LLM을 어떻게 해서 성능을 파인튜닝해서 높여보면 되지 않을까? 파인튜닝을 하겠다는 마음을 일단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LLM에게 제일 큰 장점은 제로샷으로 우리가 어떤 예시를 하나도 주지도 않아도 이렇게 테스트만 던져주면은 그 테스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하기 때문에 ROI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데요. 근데 어떤 모델을 내가 직접 학습시켜서 그거를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가장 큰 허들이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냐?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메신저 앱은 아이클라우드 메신저 앱에 통합으로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사왔기 때문에 이 아이클라우드 메시지 안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맥북에서 PIP install iMessage reader를 처리를 해주고 아이클라우드가 경비하는 맥북에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이면에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시퀄라이트로 바꾸고 판다스 오픈엘에서 데이터를 편하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면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 수신한 날짜 그리고 SNS인지 아니면 MMS인지 혹은 iMessage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와 있고 발신자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 원본 데이터가 한 13,000개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졌던 데이터가 10,000개가 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스팸인지 아닌지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인트로에서 1개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0개 라벨링도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1,000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만 개를 넘는 문자를 제가 하나하나 보고 라벨링 하는 거는 솔직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LLM을 사용을 해서 라벨링을 해주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LLM, GPT-4o, 제미나이 1.5 그리고 클로드 3.5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 전 버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이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모델 할 때 세개 모델 쓰면은 이거 보팅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스템이 만약에 true나 혹은 false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 앙상블 기법을 써줄 수 있어요. 글을 보는 것처럼 누가 하나는 스템이 아니다, 누가 하나는 스템이 아니다. 근데 하나가 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두 모델이 스템이 아니다라고 판별했으니까 이거는 스템이 아니다 라고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앙상블에 써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스팸이면 1, 스팸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보면 라벨 가장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0과 1만으로 성능이 나오냐라는 문제에서 0과 1만으로 성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팸이냐라고 그냥 했을 때 스팸인 경우 일반적인 광고 문자 예를 들어서 마켓 관리에서 쿠폰이 들어왔어요.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프로모션으로 네이버 머니 쿠폰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광고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LLM 어노테이션을 관리할 때 이거를 0과 1만으로 하면은 모델이 어떻게 이거를 true, false로 변환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 거기다 정확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싱글 네이블 혹은 이제 true, false, 바이너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멀티클래스 분류로 문제를 전환을 해줬습니다. 일단 very risk부터 시작해서 zero risk 혹은 no risk라고 되어 있는 이제 5점부터 시작해서 4점부터 시작해서 0점까지 이어지는 저 여러 가지 5개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클래스를 직접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꿔주면은 실제 언어 모델의 분류 성능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프롬프트를 전환해준 다음에 멀티 클래스 라벨링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LLM 성능을 높이는 데 많이 쓰이는 리즈닝이라거나 혹은 체인 오브 서 같은 COT 기법들 그리고 스팸 확률 토큰을 생성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very high risk 혹은 no risk 이런 최종적인 의사결정 토큰을 생성하기 전에 그 외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판단이 먼저 생성하고 그 결과를 생성하게 되는데 성능이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보다 설명 가능하고 그 이유도 트래킹하기 위해서 LLM의 성능을 높이는 관점으로 이 COT, 리즈닝 과정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서 아까 전에 싱글 레이블, true, false 같은 경우는 쉽게 보팅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멀티 클래스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팅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은 1, 어떤 모델은 0, 어떤 모델은 1 이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메이저리티 보팅이 1로 가니까 그냥 이거는 1이다 라고 심플하게 보팅을 해줬고요. 만약에 이 보팅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각 라벨의 평균값을 취한 다음에 해당 레벨의 플로어, 즉 버림하는 방식을 거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모델이 그 서비스로 나갈 때 스팸인 것을 스팸이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리스크보다 스팸이 아닌 것을 스팸이라고 분류하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탐을 좀 더 줄이자라는 그 전략적인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모델이 판단을 다르게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일종의 휴리스틱한 룰을 추가해줬습니다. 이렇게 LLM으로 라벨링이 맞췄다면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지를 정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 중인데요. 하나는 케이시버트고 하나는 라마코 모델입니다. BERT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파인튜닝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CLS 토큰을 사용해서 라스트 레이어에다가 N은 리니어 레이어 분류를 만들어주고 아웃풋 개수 조절해서 학습을 진행해줬습니다. 바이너리는 아웃풋 2개, 멀티클래스는 5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줬고요. 이제 조금이라도 좀 성능을 높여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로스를 단순 크로스 엔트로피 1대1로 주는 게 아니라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오디널 로스 혹은 맥스 마진 로스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로스를 여러 가지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보고 최종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현재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최종적인 선택된 로스는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시버트 같은 버튼에는 아무래도 문장에서 싱글 벡터를 뽑은 다음에 리니어 레이를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라마같이 이퀄 그러니까 생성한 모델들은 어떻게 학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문자로 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다이를 해주고 이제 샵샵해서 스팸인지 아닌지를 트루퍼런스 글자 토큰으로 생성하게 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여기 스팸 땡땡 표시 이전 부분까지를
이제 인풋으로 넣고 스팸 다음에 토큰이 true라는 토큰 혹은 false라는 토큰이 생성될 각 확률을 softmax로 취해서 최종적인 확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멀티클래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멀티클래스는 리저닝이랑 리스크를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로직하게 CFD 과정을 거쳐야 최종 모델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리저닝 토큰을 같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소프트맥스, 확률박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이 리스크, 운도 리스크 이런 식으로 토큰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토큰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고 충분히 높은 러닝 레이스를 통해서 좀 일종의 오버피팅을 시켜주면 거의 일관된 수준으로 해당 토큰들을 생성하고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학습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여기 쌓이고 스팸들도 공격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무래도 스팸들도 막 특수문자를 어떻게 넣느냐, 막 링크 패턴도 달라지고, 막 사람한테 좋아하는 특수문자를 섞어서 링크를 제작하는 그런 패턴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언어 모델을 제가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전까지 정보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규 레이블 데이터셋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인퍼런스를 돌릴 때 이제 버트류는 이렇게 각 여러 개 라벨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은 일반 문자, 그래서 정상 노 리스크인 0을 가장 높은 99% 확률로 맞추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3번, 4번이 이제 스팸으로 분류되는데 그 3번으로 99%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정말 이렇게 잘 학습을 하고 좋은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도 아까 완디비 봤던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다 하면은 모델을 띄울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큰 힘든 점이죠. 어디에 어떻게 띄워서 어떤 단가로 서비스를 할지 말이죠. 캐시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에서 손사온 M1 Max 스튜디오에서 메탈 가속을 통해서 텍스트 인베딩 인퍼런스를 사용해서 버트를 태우고 각 라벨이 나오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마코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게이밍 컴퓨터를 쓰고 있다. RTX 3090 GPU를 기반 서비스를 한다나, 그 다음에 이제 원판의 서버리스 서비스로 서빙을 해줄까, 이렇게 고려를 바꿨다가 단가가 좀 비싸서 최근에는 이제 M1 Max 스튜디오에서 라마 18분 기반으로 간단히 서빙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혹시 이거 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8분 돌려도 충분히 빠르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서버로 리퀘스트가 오더라도 캐시버트 우선 한번 거르고 그거에서 노 컨피던스 나올 때는 이제 1, 2번 라벨처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해서 큰 모델이 다시 공사하는 방식으로 전체 레이턴시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앱을 공개를 하고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온디바이스 버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있었는데요. 사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1인 개발자를 만드는 AI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인 개발자가 만들었을 때, 아까 전에 가격을 말씀드렸을 때 GPT-4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비용은 이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쓰는 정도로 끝나겠지. 근데 최근 현재 유저 수가 5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5만 명이 넘어간 서비스를 만약에 GPT-4나 혹은 제 서버로만 감당했으면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홍보를 타고 점핑을 했을 때, 즉 스케일 아웃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일종의 온디바이스가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온디바이스는 여러분 휴대폰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 서버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장점입니다. iOS 같은 경우는 코어 ML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라이트워크라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의 익스포터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Vertical Sequence Verification 모델을, 즉 분류로 되어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코어 ML로 컨버팅을 해줄 수 있어요. 바로 휴대폰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돌릴 땐 당연히 스위프트로 인퍼런스를 해줘야겠지만, 물론 여기서도 실제 로봇화는 안 된다고 하는데 웨이스 조금 바꿔서 이름만 바꿔주면 버티컬 서빙도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익스포터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제 엑스코드에서 이제 실제 휴대폰이 연결해서 아이폰 15 Pro Max Approved 모델인데, 아이폰에서 ML 모델에 넣고 ML 모델이 SSD에서
로딩이 되고 그 로딩을 어떤 장비, 뭐 CPU 아니면 뭐 메탈 가속 혹은 이제 뉴럴 인진까지 사용을 해서 각각 인퍼런스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다 확인을 벤치마크를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로컬, 온디바이스 AI를 실제 앱으로 코팅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로 온디바이스 AI로 잡힌 스팸들이 AI를 실제로 잘 잡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메인 서비스로 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앱을 만들고 어떻게 전환을 해줬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팁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iOS에서 서버로 요청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만약에 iOS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해서 그런 문자가 도착하면 그 문자를 저 iOS 앱에서 제 앱의 그 분류하는 그 펑션을 콜을 그 펑션을 콜을 하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로컬에서 해당하는 룰을 들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 iOS 시스템에 전달해요. 그럼 이 iOS 시스템에 전달할 때 세 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정상 문자다, 혹은 스팸 문자다, 혹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모르겠다라고 하고 온라인 모드를 켜두게 할 경우에는 그 온라인 모드를 제 앱에 등록해둔 특정 URL, 서버 API 주소부터 이 서버 API 주소를 기반으로 제 앱이 호출하는 게 아니라 iOS 메시지 앱 시스템 커널 레벨에서 제 서비스 API로 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API로 받다가 그 결과물을 iOS 단에서 받아서 그 결과물을 제 앱으로 다시 이렇게 콜백을 던져주게 되고요. 그럼 그 콜백된 결과물을 보고 제 앱에서 다시 한번 서버가 이건 스팸이라고 했어, 혹은 스팸이 아니라고 했어 를 기반으로 이건 정상이다, 혹은 스팸이다, 혹은 진짜로 이건 여전히 모르겠다 이런 결과물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서버 IP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앱 안에 이거를 막 히든 밸류로 듣는 것도 아니고 앱이 설치하라는 되어 있는 메타 데이터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혹은 가짜 API 요청에 서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플레이어 제공하는 터널 혹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르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디도스 방지 그리고 서버 IP 노출 등을 막아줬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해주면 일종의 리버스 프로시처럼 클라우드플레이어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팸 필터.api.com 이라는 주소로 서빙을 하고 있다면 그 서빙하는 URL에 클라우드플레이어 쪽으로 먼저 호출이 되고 클라우드플레이어에서 다시 제 서버로 요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 서버 정보는 가려지는 그런 형태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걸 쓰면 단점이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기존 0.x초였던 레이턴시가 1초 이상으로 몇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유료긴 한데 한 달에 $5 정도 내면은 이제 좀 저렴한 Argo 스마트 라우팅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서버 레이턴시를 훨씬 많이 낮춰줄 수 있는데요. 왼쪽이 기본적으로 무료 클라우드플레이어 터널을 사용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무료 서버가 LA에서 서빙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 아이폰이 문자를 받고 이 요청을 보내면은 이 요청에 로스앤젤레스를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집에 있는 서버를 갔다가 제 집에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보내고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제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런 엄청 비효율적인 작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료로 조금 구독을 해서 월 $5를 내면은 스마트 라우팅을 통해서 이제 ICN, 인천에 있는 서버로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 핑이 왼쪽은 640mHz에서 오른쪽은 42mHz, 두 번째 요청에는 11ms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1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속 가능한 AI 개발 서비스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화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계속 쌓입니다. 서버에 일단 요청 오는 것도 로그 쌓이고 그 분류된 제 로컬 모델 혹은 라마코 모델들이 분류한 결과도 계속 쌓여요. 근데 이 모델이 어떻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신규 스팸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매트릭을 계속 측정을 해줘야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루 종일 솔직히 말해서 앱 개발하고 첫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로그를 지금 다 거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가 그냥 앱 사용자로서 성능이 그냥 적당히 괜찮은데 라고 최근에 느낀 순간부터는 저도 불편함을 안 느끼기 시작한 거죠. 스팸에서 저도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즉 그거를 들여다볼 동기도 함께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델을 학습하는 거든 아니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든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패키징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코어 ML로 패키징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자동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세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포가 돼서 엑스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고 앱스토어에 딸깍 한번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배포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걸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당연히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냐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건 아직 목표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모델만 자동으로 학습하는 건 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른쪽에 지금 그림 스크린샷을 보면은 이거 사실 구글 프랩인데요. 캐시버트 같이 작은 모델들, 제가 온디버스에 쓰는 건 정말 작은 모델이고 캐시버트 서버에서 되는 거는 100밀리언 정도 파라미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 프랩에서 제공해주는 ABX GPU로는 완전히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상태라서 그 데이터셋을 매일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런 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데이터 신규로 가져와서 어노테이션을 돌리고 그 어노테이션 된 결과물을 이제 허깅 페이스, 푸시 투 헙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모델이 계속 허깅 페이스 신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에큐러시라거나 레퍼런스 스코어나 여러 가지 매트릭들은 제 원디기에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라벨링이라는 측면이에요. 사실 이게 LLM으로 어노테이션을 다 시키면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제가 실제 사용자로서 느끼다 보면은 이거 스팸인데 못 잡았네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한 달에 하나? 혹은 뭐 2개 정도 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거 왜 스팸인데 못 잡았지? 라고 하는 부분 혹은 이거 스팸이 아닌데 스팸으로 잡았네? 라고 하는 문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 휴대폰에도. 그러면은 제가 발견하거나 혹은 사용자분들이 메일로 혹은 엑스코드를 통해서 제보를 해준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해당 옥탄건만 데이터로 이거는 스팸이야 혹은 이건 스팸이 아니야 라고 데이터에 추가해주면 사실은 제 학습 데이터가 지금 거의 100만 개 정도가 넘게 들어가고 있어서 한두 개 추가를 라벨링 해주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오라벨링 된 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냐. 근데 오라벨링 된 경우를 한 번에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현재는 그 구글에서 공개한 LADS라고 하는 센텐스 인베딩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모델들을 고정된 벡터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혹은 제가 특정 문자를 제보를 해요. 정상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 기존 데이터랑 인베딩 처리된 거를 유사한 데이터를 뽑아서 함께 라벨링을 진행을 해줍니다. 왼쪽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 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만들어 두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 제보된 문자가 저런 스팸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문자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얘랑 비슷한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거의 위쪽은 똑같고 아래쪽은 밴드 URL이 달라서 캐싱에 실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밴드 URL들이 다른데도 유사한 문장이다, 유사한 문자다 라고 잘 확인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베딩 모델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스팸 문자다 혹은 스팸이 아니다 라고 앵커링 되는 데이터셋을 발견을 하면은 그 앵커링 되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일정 유사도 이상으로 계속 군집을 해서 일종의 덤프처럼 한 번에 뭐 한 1000개 뭐 이렇게 라벨링을 진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많이 라벨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여러 방법에서도 현실적인 이슈들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API 서버의 캐퍼시티가 제일 큽니다. 그 로우 레이턴시가 가능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왜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iOS 설명을 드렸잖아요. iOS가 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된 결과물을 iOS가 받아서 제 앱에 반환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제 앱에서 이 레이턴시, 그러니까 웨이팅 타임의
정하고 이거 몇 초까지 API 서버가 결과가 올 때까지 난 5초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폰에서 차단하는 거는 정확한 관련은 아니지만 2.5초에서 2초에서 2.5초 안쪽으로 응답이 올 때만 받고 그 이상이 걸리면 그대로 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문자로 넣어버린다. 근데 이 과정에서 특히 스팸 문자, 일반 문자는 사실 괜찮아요. 일반 문자는 그냥 거의 유니폼 혹은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는데 스팸 문자, 뭐 프로모션 문자, 광고 문자들은 엄청나게 높은 트래픽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광고 업체인데 이거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1초에 하나씩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번에 대량 발송 엔터 눌러버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 중에 제 앱을 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앱, 여러분의 휴대폰을 동시에 제 서버로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럼 제 서버는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API 서버의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캐시 서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캐시 서버도 뭐 레디스 같은 거 사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그젝트 배치에 대해서는 캐싱을 날려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봤던 밴드 URL 같은 게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해시가 달라지는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스팸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캐시 자체에서도 제가 지능적인 캐시처럼 아까 전에 봤던 인베딩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일정 수액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하다라고 넘기거나 자카드 유사도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통신사에서 몇만 명 정도 쏴버리는 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S 버그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진짜 할만한데 iOS 최근 버전은 18버전 그리고 iOS 17.67 버전조차도 문자가 안 온다고 라는 하는 거에서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분들이 정크함이라는 앱의 문자함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자함으로 안 오니까 정크가 차단이 됐으니까 그냥 스팸이 그냥 걸러졌겠지 하고 제 앱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제 앱은 걸러주는 콜백 함수만 구현되어 있는 거지 문자함이 구현되어 있는 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앱이 아니라 시스템의 메시지라는 앱 안에 스팸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앱을 시작해서 제가 체크박스로 동의하시기 다 읽어보셨나요를 넣어놨는데 저도 알아요. 우리 약관 동의할 때 절대 다 안 읽어보잖아요. 저도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놔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문자가 안 온다고 하는 경우에 통신사 자체 스팸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마지막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케이스고 재현도 지금 안 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iOS 내 버그로 그냥 일반 몇 개 문자가 그냥 안 오는 경우가 그냥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재현 자체도 불가능해서 디버깅도 불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외적인 변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또 일반 문자가 오탐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제 휴대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국민카드를 쓰고 뭐 현대카드도 쓰고 하고 있지만 뭐 어떤 회사의 카드라거나 어떤 통신사나 이런 거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번호는 제 휴대폰 안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만드는 화이트 리스트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 왜 이거 화이트 리스트로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스팸으로 들어가요? 하면은 그때서야 제가 화이트 리스트에 수동으로 추가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기준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제작을 하다 보니 실제로 5만 명 넘는 유저가 사용하는 풀에 있어서는 겹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겹치지 않은 유저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슈 레이즈는 보통 제가 메일로 제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리포팅 없이 앱 별점에 그냥 별 하나 주고 이상한 거 스팸으로 분류한다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걸 정말 가시더라도 야 이런 문자가 오탐이 됐어요 라고 번호랑 내용만 알려주셨어도 제가 그걸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보조차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꾸준한 별 5개 앱스토어 리뷰도 올라오고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제가 가끔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면은 스마트 스팸 필터 이렇게 정말 잘 쓰고 있다 앱 좋다 이런 리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뒷광고 넣은 거 아닌데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리뷰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좀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속적인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가 이제 제 앱 발표랑 여러 가지 이슈들이랑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앞으로도 스마트 스팸 필터 혹시 안 쓰신 분들,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모두는 스팸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얼른 다운로드 받으시고 스팸으로 고통받는 분들 스팸에서 해방되시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